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입니다. 이게 확정되면 국회의원 배지는 날아가고 대통령 선거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많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여버리겠다. 또 신의 종, 신의 사제,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1심 유죄라도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 지금 이재명이 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온 뒤 갑자기 주목받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사장 직무대리까지 했던 유동규 씨, 이재명의 측근임에도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 정진상, 김용정도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만 15년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 유동규 씨, 지금 이재명과의 과거 경험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진행 방송에 나온 유동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바로 이재명이 정치 생명이 끝나면 민주당 내에 플랜 B는 뭘까, 이런 것들이 관심을 모읍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는 플랜 B는 말하지도 마라, 말하고 싶지도 않다, 말할 수 없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잘못돼서 이재명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나오면 민주당은 그 사람을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인지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금은 플랜 B를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잘못되면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동규 씨의 판단은 어떤 걸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당내 충성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명계를 향해 최민희 의원은 움직이면 죽인다고 경고하는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 신의 사제, 이런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비서실장은 이게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명상록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잘못되고 난 뒤 남는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보겠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 캐비넷에 나와 이재명은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두고 이를 통해 세력을 유지한다. 이재명은 아부하는 사람 없이는 권력이 세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이 최민희 의원 같은 사람을 위원장 자리에 앉히고 김민석 의원을 민주당 최고위원 자리에 쓰는 건 다 충성도나 쓸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김민석 의원은 선출된 최고위원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 도왔다, 이런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김민석, 최민희의 발언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 재판부에 대해서 거세게 비판했고, 이 비서실장 이해식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황제의 명상록 일부를 인용해 이재명 대표가 마치 신의 사제, 신의 종인 것처럼 이를 시사하는 글을 인용하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렇지만 이들은 권력이 유지될 때만 주변에 머무는 아부군단이고 권력이 끝나면 가장 먼저 떠날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친문, 친노로 대표되던 정치 세력들을 비판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5%도 안 나올 정도로 떨어졌을 때 모두 나는 친노 아니다라고 외면했다.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뒤에야 아이고 하며 오는 사람들이 진보진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했던 민주당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수발을 했다고 표현을 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공무원을 수발 들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자체가 이 사람의 의식세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성남시 시장 재임 시절에는 배모시라는 공무원을 취직시켜 수발 들게 한 사람이 이재명이다.
국민들의 공복이라면서 무슨 공복이 수발을 들게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는 이 배모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고 우리는 경기도 법인카드 아무 문제 몰랐다, 내가 쓰지도 않았다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초밥 먹고 샌드위치 먹고 과일 먹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런 말을 듣는 국민들,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공복이라는 이재명 대표가 수발이라는 표현, 하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몰랐다. 이건 선거법 재판에서는 무죄로 인정됐지만 이런 것들이야말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배모 씨는 정말 성남시장 시절부터 김혜경 씨를 수행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참 의심이 납니다. 그리고 그 80억 부동산 문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의 가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 통화를 했는데 이 김 전 처장의 아내가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자식 이야기면 벌벌 떨 정도로 가족을 아꼈던 사람이다. 그런 가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 아내가 떡볶이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다.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유동규 씨 오늘도 뭐 보니까 정품도 나오고 했던데 더 많은 폭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1심 판결 2개를 앞두고 상당히 겁을 먹은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에 대해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자신과 이 민주당 의원들 수사를 하는 검찰이 미워서인지 검찰 인력을 줄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는 평정심을 잃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열혈 지지자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을 맡은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 서명에 돌입했는데 10만 5천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민주당 곳곳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 재판과 관련해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면, 무죄가 자신이 있다면 이런 움직임이 나올까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 내부에서도 자신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은 혹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신진우 부장판사는 신변 보호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의 행동, 집단 행동은 이제 선을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을 보니까 검찰 인력을 줄여야 할 것 같다. 자, 이 말은 아무리 자신이 수사를 당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줄인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건 정치인들의 부패, 뭐 경제범죄 이런 것과 별도로 지금 뭐 살인, 뭐 강도, 대한민국의 범죄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잔치를 벌일지도 모를 그럴 발언입니다. 자, 지금 검찰과 경찰의 이 권한을 분리하면서 지금 뭐 강력범죄든 마약범죄든 상당히 힘들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면 정말 지도자로서 깜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선거법 1심 선고일을 한 달 앞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 편향에 따라 증거 숨기기, 조작하기, 내 식구 봐주기를 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력 삭감까지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국정감사 이후 이어질 예산 정국에서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 검찰 관련 예산안을 대폭 손질하도록 벼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인력을 줄여야 할 것 같다는 이재명의 발언까지 나온 겁니다. 자, 친명계 40여 명으로 구성된 현역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늘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재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쟁점 사안을 다뤘습니다. 이 더 여민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비난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이재명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사법부 판사들까지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겁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짓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합니다. 얼굴이 너무나도 두껍습니다. 자, 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또 사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커뮤니티 제명인의 마을 등에서는 사법부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공정하지 못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며 탄핵 동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0일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지난 8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탄핵 등의 참여자가 급속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16일 기준 약 10만 5천 명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사법부 겁박입니다. 자, 친명계 최대 계파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지난 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혁신회의 관계자는 취합된 탄원서는 이재명 대표 변호인을 통해 판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민주당 그리고 특히 친명계의 움직임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단이 나올 것을 자신들도 혹시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도로까지 판사 개인을 겁박하는 행동, 판사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선을 넘는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모습, 11월 이재명의 정치 운명에 상당히 아문을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방금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습니다. 자, 지금 여의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바로 그곳, 지금 용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한동훈 대표와 만나 지금 낮은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에 대비해서 이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일정 때문에 당초 오후 4시 반에 시작하기로 했던 면담이 조금 순전됐습니다. 오후 4시 54분쯤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만 단독 배석했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이 비공개 회담입니다. 모두 발언도 없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허심탄회하게 비공개로 할 말 다 하고 경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독대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겁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말을 경청하는 것으로 회담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이 회동 만남을 통해서 전국 안정을 위한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두 사람의 면담 결과는 아직까지 어떤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될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선일보 등은 한동훈 대표가 국회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오늘 회동 결과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알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 오늘 분위기 어땠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의 회동이 방금 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내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방금 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파인그라스에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파인그라스는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입니다. 오후 4시 30분쯤 예정된 이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일정을 소화하느라 다소 지연됐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회동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별도의 독대를 마련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한 지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동훈 대표의 만남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다만 독대가 아니라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면담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은 차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만찬 같은 것보다는 차담 회동이 훨씬 더 집중력이 강합니다. 자, 양측은 사전에 의제를 제안하자는 그런 것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양측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야권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한 해법을 주로 논의할 것을 보인다고 조선일보는 분석합니다. 실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또 지금 민주당의 공세의 가장 큰 부분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또 최근 명태균 씨가 뭐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폭로를 하면서 또다시 이 논쟁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이미 총선이 끝난 직후 3가지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이렇게 3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윤 대통령도 해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한 것으로, 대통령실이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면담 내용은 한 대표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힐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 지난 7월 30일 정 비서실장이 배석한 채로 약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 면담한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이때와 분위기는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그동안의 전국 상황이 일부 변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또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대통령과의 면담이 끝난 뒤 어느 시점에 여야 대표 회담도 성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오후 회동 일정을 거론하면서 한 대표님 오늘 면담을 잘하시고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3시간 뒤 국민의힘에선 한 대표의 수락 입장이 나왔습니다. 박정아 비서실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당 대표는 지난 대표 회담에서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구체적 일정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 또 이어지는 한 대표와 이 대표의 만남, 어쨌든 지금 전국을 반전시킬 카드를 빨리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